안녕하세요. 제1절 당좌자산 본문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대여금은요, 남한테 돈을 빌려준 것입니다. 우리 회계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금전대차 거래라고 부르고요. 단기 대여금, 장기 대여금의 구분 기준은 그 만기가 올해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지 아니면 1년 이후에 도래하는지에 따라서 단기, 장기로 구분합니다. 그리고 단기 대여금 맨 아래쪽에 있는 기출 포인트 별표 하나 쳐주십시오. 자, 대여금의 구분 기준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올해 결산일을 기준으로 해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냐 이후에 도래하냐입니다. 자, 그러면 토탈 만기가 그러니까 자, 우리 그 교재에 얘가 있네요. X1년도 4월 1일에 빌려주었는데 총 만기는 18개월이랍니다. 그러면 X2년도 9월 30일이 만기가 되겠지요. 자, 총 만기는 12개월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1년이 넘어간다 하더라도 그게 단기 대여금으로 분류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맞습니까? 자, X1년도 4월 1일 날 빌려주는 시점에 있어서 X1년도의 결산일은 언제입니까? X1년도 12월 31일입니다. 그 시점으로부터 출발해 가지고 실제 만기인 X2년도 9월 30일은 분명히 9개월 있다가 도래하니까 12개월 안에 도래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 만기가 18개월이라 하더라도 장기 대여금 말고 단기 대여금이라는 이름으로 회계 처리를 해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올 것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잘 나올 것 같다 이겁니다. 그래서 별표를 쳤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채 쪽에서 차입금을 배울 건데요. 차입금도 이와 똑같은 논리로 장기, 단기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총 만기가 1년이 넘냐 안 넘냐가 아닙니다. 분명히 기준 시점을 올해의 결산일 그걸로 딱 잡고 1년 여부를 판단한다. 매우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자, 요거 딱 체크해 두시고 회계 처리 이제 보도록 합시다. 거래처에 6개월 만기로 현금 5만 원을 대여하였다. 우리가 돈 빌려주었다 이거죠.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 원, 우리 자산이 일단 감소합니다. 그러나 슬퍼할 필요 없죠. 나중에 원금 받을 거고 그 사이에 이자도 받을 거다 이거지. 그래서 차변 쪽에 단기 대여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자산의 증가, 차변. 요 대변은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분석 가능합니다. 자, 원금과 이자를 나중에 회수했네요. 거래처에 6개월 만기로 빌려주었던 대여금의 만기가 되어서 원금 5만 원하고 이자 2천 원을 현금으로 받았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5만 2천 원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 그리고 대변에 이제 단기 대여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없어져야 되겠죠. 원금 이제 받았으니까. 그래서 원금 부분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던 단기 대여금 차변에 있던 거를 대변에 적어서 없애줍니다. 자산의 감소라고 분석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자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자 2,000원은 이자 수익이라는 이름의 수익으로 처리하게 될 것이다.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 분석해 보면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의 자산의 감소, 그리고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미수금이라는 계정 과목 보도록 합시다. 이미 앞부분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지요. 미수금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에서 즉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거래로서 생긴 외상대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다. 더더군다나 중요한 거는 일반적인 상거래 이외의 거래라면 설사 우리가 수표를 받았다 하더라도 받을 계정 과목 쓰지 말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미 설명을 드린 부분이고 사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합시다.
보유 중인 토지를 장부 금액이 60만 원짜리입니다. 이런 토지를 장부 금액 그대로 60만 원에 외상으로 매각했답니다. 장부 금액하고요, 처분하는 금액하고 차이가 있으면 해당되는 처분이익, 처분 손실 같은 걸 인식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처분 손익이 하나도 없는 사례로 좀 사례를 단순화해서 소개했습니다. 자, 회사가 가지고 있는 토지 이런 거는요, 나중 강의에서 배우겠지만 유형 자산에 해당합니다. 우리 회사에서 영업할 때 사용하려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다 이런 겁니다. 자, 유형 자산을 파는 거는요,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아닙니다. 상기업에 있어서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은 뭐라고 했습니까? 상품을 싸게 사가지고 조금 비싸게 파는 것. 그것이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다 이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토지 매각은 분명히 우리 회사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니다. 자, 그런 거래로서 외상으로 팔았으니까 수취채권이 발생한 거죠. 그러면 어떤 계정 과목? 차변에 미수금 계정 과목 써라 이겁니다. 대변에 토지 자산이 일단 감소하죠. 그리고 차변에 미수금 자산이 증가한다.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례 봅시다. 보유 중인 토지 장부 금액 60만 원입니다. 요거를 60만 원에 매각했는데 이번에는 상대방으로부터 약속어음을 받았다 이겁니다. 어음을. 자, 그렇다 하더라도 어음 적혀 있는 계정 과목 쓰지 말고 뭐라고요? 미수금 계정 과목을 쓰자 이겁니다. 왜? 주된 영업 활동이 아닌 거래니까. 자, 그리고 미수금의 회수 나와 있네요. 토지를 매각하고 발생한 외상대금 60만 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뭐 너무나 쉽죠. 미수금이라는 자산이 이제 감소하는 거죠. 대변에 적히고 그리고 현금이 회사 입장에서 들어왔으니까 차변의 현금, 자산의 증가를 기록하면 되겠다. 자, 그 다음 계정 과목 볼게요. 선급금입니다. 선급금, 성급금은요, 계약금 명목으로 미리 돈을 지급한 거랍니다. 우리가 상품을 살 건데요, 그 상품이 엄청 인기가 좋은가 봐요. 남들이 사기 전에 우리가 미리 계약금 주어서 그 상품을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런 경우 굉장히 많겠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선급금. 한자라서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 먼저 선자죠. 그리고 급. 선급금할 때 급은요, 준다라는 의미랍니다. 그래서 먼저 계약금 명목으로 준다라는 의미랍니다. 자, 계약금을 줄 때, 자, 공급처에 상품 2만 원을 구입 주문하고 계약금 4천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2만 원짜리 상품 살 건데 그 중에서 4천 원 정도를 계약금으로 미리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4천 원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선급금 4천 원 자산의 증가,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한다. 선급금은 뭐라고요? 자산이라고. 자, 지금 현금이 나가면 나중에 줄 돈이 좀 작아지죠? 그런 의미에서 자산으로 기록이 되어야 될 것이다 이겁니다. 말 됩니까? 오케이. 자, 상품을 인도 이제 받으면 구입 주문했던 상품 2만 원이 창고에 입고되어 계약금 4천 원을 제외한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2만 원짜리 물건 중에 4천 원 미리 줬으니까 나중에 받을 때는 나머지 금액 16,000원만 주면 되겠죠?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대변에 현금 16,000원 기록하고요. 자산의 감소, 그리고 차변에 기록되어 있던 선급금 이제 이런 거를 없애야 되겠죠. 자, 그러면 대변에 선급금 4,000원, 자산의 감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상품 2만 원짜리 우리 받았으니까 차변에는 상품 2만 원 이렇게 기록하면 되겠다.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차변에 자산의 증가, 대변에 자산의 감소,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결국 상품 2만 원짜리 살 거라서 현금 2만 원 줬는데 시점을 조금 달려가지고 미리 4천 원 주고 나중에 상품 받을 때 16,000원 나머지 준다. 그렇게 시점 간 차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선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잠깐 기록했다가 없애버린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지급금 계정 과목입니다.
가지급금은요. 금전을 돈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내용이 확정이 안 되었대요. 계정 과목이 확정 안 되는 경우도 있겠고 금액 자체가 확정 안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예를 들어 보면요. 가장 흔한 케이스는 이겁니다. 직원이 지방에 출장 간답니다. 출장 가면 차비도 들 거고 숙박비도 들 거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겠죠. 그러나 얼마 들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일단 출장비로 써라고 하면서 돈을 좀 준다 이겁니다. 그리고 출장 갔다 오고 나면 직원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 받은 돈 중에서 요렇게는 썼고 남았습니다. 요렇게 하면서 영수증하고 남은 금액을 우리 회사에 다시 줄 거다 이겁니다. 그럴 때 쓰는 계정 과목이 뭐라고요? 가지급금이다 이겁니다.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압니다. 그런데 얼마가 지금 사용될지는 또는 어떤 명목으로 쓰여질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런 상태 때 쓰는 게 가지급금. 자, 먼저 지급할 때, 지급 미리 할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한답니다. 사례를 통해서 설명합시다. 영업사원에게 출장을 명하고 출장비 예상액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5만 원, 차변에 가지급금 5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 이겁니다.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임시로 이렇게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양갈로 4번에 가지급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양갈로 5번 현금 과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의 공통점은 회사가 임시적으로 잠깐 쓰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정 과목들은요. 최종 재무 상태표에는 나타나면 안 된답니다. 이런 임시 계정 과목들은 최종 재무 상태표 작성할 때까지 혹시라도 남아있으면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싹 바꿔가지고 기록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 상태표 작성 기준 중에서 보면 미결산 항목 표시 금지라는 원칙 배웠는데 기억나십니까? 임시로 쓰는 계정 과목은 정식 재무 상태표에 나타내지 말라는 원칙입니다. 그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미결산 항목이 지금 보고 있는 가지급금과 현금 과부족입니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간혹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최종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면 안 되는 계정 과목은 뭐 이렇게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되면 그러면 가지급금, 현금 과부족 이런 거를 찾아서 체크하면 되겠다. 자, 계속 설명할게요. 자, 직원 출장할 때 일단 5만 원 주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뭔가 정산해야 되겠죠. 계속 읽어봅시다. 출장 후에 복귀한 영업사원으로부터 4만 원은 교통비 및 숙박비 지출 증빙으로 제출받고 남은 금액 만 원은 다시 돌려받았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임시로 적어 놓았던 가지급금을 대변으로 적어서 없애고요. 그 다음에 정식 명목을 이제 확인해 가지고 차변 쪽을 기록해야 되겠죠. 출장 가가지고 쓴 게 얼마입니까? 영수증을 확인해 보니까 4만 원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출장에 해당하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쓰면 되는데 그때 이름이 여비교통비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 만 원은 회사 다시 돌려받겠죠. 자산의 증가, 현금 만 원 이렇게 차변에 기록한답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 보면 차변에 비용의 발생, 차변의 자산의 증가,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가 분석 가능하다. 자,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금 과부족은요. 장부에 있는 현금 잔액하고 실제 금고에 들어있는 현금 잔액하고 서로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하는 임시 계정 과목이랍니다. 그리고 원인이 밝혀지면 그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을 없애면서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가지급금과 현금 과부족 거의 유사한 면이 많다 그죠? 차이점은 이겁니다. 딱 한 가지. 가지급금은 누구한테 주었는지는 안다 이겁니다. 홍길동 직원이 출장 갈 때 그러면 일단 출장 갈 때 써라고 5만 원 줬다. 그러면 5만 원에 대해서 가지급금을 기록했지만 홍길동이라는 애한테 준 거는 알고 있죠 회사가. 그게
가지급금이고 지금 보는 현금 가부족은 금고에는 4만 원밖에 없는데 자 우리 그 교재에 있는 사례로 바로 설명할게요. X1년 4월 1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5만 원인데 금고에 있는 거는 6만 원이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장부에는 5만 원 현금 돼 있어가지고 금고에도 5만 원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고 생각지도 않게 6만 원이나 있네. 차이가 만 원이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그러면 실제 현금이 더 많으면 누구로부터 받았다 이거겠죠. 그죠? 그런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현금 가부족은 누구한테 주거나 받았는지를 아예 모르는 상황, 그 상황일 때 쓰는 게 현금 과부족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십시다. 현금 과잉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장부에 있는 현금 5만 원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죠. 그러면 실제 상황에 맞게 일단 고쳐야 된다 이겁니다. 장부 금액을. 회계는 경제적 사건을 정확하게 표시해야 되는 건데 표시 못하니까 그에 맞게 고치는 게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차변에 현금 만 원, 자산의 증가를 기록해 가지고 장부상 현금과 실제 금고에 있는 현금을 똑같이 일단 맞추어 줍니다. 그러면 대변이 뭔가를 채워야 되는데 비어있다 이겁니다. 할 수 없다. 뭐 임시 계정 과목이 뭘 쓰자고? 현금 과부족을 이렇게 대변에 적어주자 이겁니다. 그리고 4월 15일 월 초에 발견되었던 현금 과잉액 만 원 중에서 8천 원이 이자 수익을 회수한 것에 대한 기입 누락분임을 확인했다 이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자를 8,000원을 받았었는데 우리가 그거를 파악을 못했었던 거다. 이게 이제 밝혀졌다 이겁니다. 원인이 이제 밝혀졌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다시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고치는 작업 필요하겠죠. 대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중에서 8,000원 원인 파악됐으니까 그거를 차변에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변에 이자 수익 8,000원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기입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보면 현금 가부족 자산으로 일단 보기로 했지 않습니까? 우리 당좌 자산으로 배우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자산의 증가 그리고 수익의 발생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처음 듣다 보면 헷갈리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산이면 분명히 차변 쪽에 잔액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다 그죠? 그런데 현금 가부족의 성격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 이겁니다. 어떨 때는 장부상 현금이 실제 현금보다 많은 상황도 있을 거고 그죠? 어떨 때는 그 반대일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현금 가부족 계정 과목은 최종 재무 상태표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기준에만 잠깐 쓸 건데 처음에 기록될 때 그게 자산이라 하더라도 차변에 기록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대변에 기록되는 상황도 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산인데 왜 처음에 증가할 때 대변에 기록되지 그렇게 접근해 버리면 머리가 매우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은 임시 계정 과목이다 보니까 그 성격상 처음 출발할 때 차변 또는 대변 자유롭게 좀 기록이 되더라 이렇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처음에 현금 과잉 발생에 있어서 요 분개를 했을 때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딱 분석해 본다면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지요. 차변 현금은 자산의 증가, 대변 현금 가부족은 그냥 자산의 감소 이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처음에 현금 가부족이 기록되는 것이지만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하면 되는 것이다. 아시겠지요? 그래서 잔액 자체가 마이너스 출발할 수 있다라는 성격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로직대로 그냥 딱딱 파악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요거 다시 한 번만 더 잔소리. 요 상태에 대해서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분석해 보면 자산의 증가,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현금 과잉액 2,000원이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자, 만 원 중에서 8,000원은 이자라는 것이 밝혀졌는데 나머지 2,000원은 원인이 끝까지 안 밝혀졌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뭔가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고쳐야 될 것이고
뭐 마땅한 게 없다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돈이 좀 남았다 이거죠. 회사 입장에서 이익을 받고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잡이익이라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기분 좋지 뭐 회사는 그죠. 원인은 모르겠지만 현금 2,000원이 남았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차변의 현금 가부족, 자산의 증가 2,000원 이렇게 분석될 것이고 대변의 잡이익, 수익의 발생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그 아래 사례는요. 반대 케이스입니다. 처음 보았던 케이스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일단 처음에 장부 있는 금액보다 금고 있는 금액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죠? 현금 과잉 상태를 한번 본 것이고요. 이제 볼 거는 반대 케이스입니다. 장부 있는 금액보다 금고 있는 금액이 오히려 더 작은 상황. 그런 거를 현금 부족 상황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그걸 한번 보자 이겁니다. 자, 9월 1일 현재 장부상 현금 잔액은 5만 원이나 금고에 있는 실제 현금 잔액은 43,000원이다. 아이고 장부에는 5만 원 기록돼 있는데 금고 가보니까 43,000원 밖에 없답니다. 7,000원이 지금 실제 금고 있는 금액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면 장부에 있는 금액이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표시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금 고쳐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7,000원,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고 마땅한 계정 과목 없으니까 할 수 없이 현금 가부족으로 기록한다 이겁니다. 굳이 이 상황을 거래 판례수의 결합관계로 분석하자면 뭐라고요? 차변, 자산의 증가 7,000원, 대변의 자산의 감소 7,000원 이렇게 분석 가능하다. 그리고 9월 15일에 월초에 발견했던 현금 부족액 7,000원 중에서 4,000원은 이자 비용을 지급한 거에 대한 기입 누락임이 확인되었답니다. 7,000원 중에서 4,000원은 우리가 이자 줬구나 그게 밝혀졌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 있던 현금 과부족 중에서 4,000원만큼을 대변에 기록해서 없애고요. 차변에 그거에 대해서 이자 비용이라는 제대로 된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보면 차변에 비용의 발생, 대변의 자산의 감소 이렇게 분석하면 되겠다. 자, 그리고 12월 31일까지 끝까지 3,000원에 대해서는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단 현금 과부족이라는 이런 미결산 항목은 최종 재무상태표 나타나면 안 되니까 없애야 됩니다. 대변으로 기록해서 3,000원 기록하고 차변에는 뭐 합니까? 우리 회사 입장에서 원인은 모르겠지만 3,000원 돈 잊어버린 거지 뭐. 그러면 할 수 없이 기분 나쁘죠. 잡손실이라고 기록할 수밖에 없다.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로 분석해보면 차변, 비용의 증가 또는 비용의 발생이라고 표현하죠. 비용의 발생 그리고 대변에는 자산의 감소 이렇게 우리는 거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까지 우리 제1절 당좌 자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소 긴 시간이었지만요. 우리가 처음 계정 과목별 회계 처리를 접하는 중요한 단원이었고 다소 생소할 수 있었던 내용이 있었지만 매우 중요한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드렸던 부분을 따박따박 잘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이 중요했는지 제목만 한번 살펴보고 마칠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매출채권, 단기 투자 자산이라는 게 무엇과 무엇의 집합체인지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당좌 수표를 발행했을 때와 거래처로부터 받았을 때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놓자. 자기업 수표 어떻게 회계 처리한지 알아두자. 어음을 우리가 발행하거나 받았을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처리하는지 알아두자. 더더군다나 어음이라 하더라도 그 거래가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계정 과목이 달라졌었죠. 그런 것들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음에 대해서 추심, 배서,
할인이란 거래를 배웠고 그 거래에 대해서 회계 처리 어떻게 하는지를 우리가 정리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을 취득했을 때, 기말 평가할 때, 처분할 때 어떻게 회계 처리했었지? 그거 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기말에 대손 충당금을 추가 설정할 때 그리고 대손이 확정되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한지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급금과 현금 과부족 계정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